코스트코가 입점 추진 3년 만에 모든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 입점을 추진하다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남 지역의 대형 교량들이 낙뢰 사고의 무방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사건 이후 교량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수 웅천 마리나 운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150선석 규모의 요트 계류장과 해양 레저 교육장이 조만간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주 전남 현역 의원들의 이합 집산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거취 문제를 고심하던 일부 현역 의원들이 더민주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계 대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의 지역 내 입점이 추진 3년 만에 전면 백지화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막강한 외국계 기업인 코스트코가 국내에서 입점을 추진하다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동안의 과정과 의미를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코스트코가 회원제 도매 할인점이라는 공격적인 영업 형태로 순천 신도심 진출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12년 말. 지역 상권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를 저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입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킨 주역은 순천시 의회 신대지구 조사 특위 그리고 신속하게 규합된 상인회와 시민단체들이었습니다. 코스트코가 들어설 신도심의 개발 과정에서 무려 9차례나 실시 계획을 변경하면서 개발업체에 각종 특혜를 안겨준 의혹 등을 들춰내며 코스트코의 입점을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추진된다고 하면 신대지구 2단계 개발의 시행사로 지금 주식회사 에코밸리가 그대로 유치되는데 시행사 교체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관련된 책임까지 묻기 위한 행동들을 취하게 될 겁니다. 결국 명백한 문제를 드러내준 건 감사원 감사. 허위 문서를 알고도 방치한 광양경제청과 순천시 공무원 등이 고발된 뒤 잇따라 구속되는 추문으로 이어졌고 시행사의 명확한 위법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코스트코의 저지 투쟁에서 시작된 신대지구 불법 특혜 시비가 다시 부메랑이 돼 입점에 대한 더욱 강한 반발 정서로 돌아오자 결국 경제청이나 순천시도 입점 저지에 동참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 줄기차게 지적을 했었고 순천시가 소송을 시작을 해서 이 소송이 쭉 이어지면서 상당 기간 입점이 지연되는. 입점이냐 철회냐 어떤 결론이 향후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 경제에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 측이 온라인 쇼핑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내린 냉정한 실리적 판단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자금력과 법적 대응력을 갖춘 외국계 대기업에 맞서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지역의 목소리를 규합해 의지를 관철해낸 주목할 만한 사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해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사건은 낙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섬이 많은 전남은 유독 특수 교량이 많은데 하나같이 낙뢰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 화재 사건.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소방관이 숨지고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낙뢰였는데 서해대교와 비슷한 광주 전남 지역의 모든 특수교량도 낙뢰에 매우 취약하다는 정부합동 점검반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순신대교를 비롯한 광주 전남 14개 특수교 필요시설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서해대교 화재 당시 불이 붙었던 교량 케이블에 대한 필요시설 역시 아예 없거나 부족했습니다. 일평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하나는 피해 설계가 보호범위 설계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주먹구구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특수교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각 시도는 필해 설계가 잘못된 이유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파크 케이블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방법을 해라 이런 명시는 없고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건축물로 교량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정부가 특수교 케이블 안전 강화를 위한 시행 방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사고가 나야 규정을 마련한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 웅천 공공마리나 운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세경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세경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웅천 요트마리나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공모에 참여한 7개 업체 가운데 세경건설이 사업 계획과 조직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경건설은 세경산업과 세경대학교 등 10개사를 보유하고 있는 세경그룹의 주 계열사로 그동안 마리나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순천시가 법정 스님이 수행했던 조계산 일원의 무소유 옛길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조계산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해 송광사 탑전에서 부리람까지 1.5km 구간에 법정 스님 수행 무소유 옛길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이 밖에도 조계산 도립공원의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과 탐방로, 자연학습장과 쉼터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할 계획입니다. 요즘 도로 폐임 현상, 이른바 포트홀 때문에 안전운행에 지장이 많죠. 더러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데요. 해마다 폭설이 내린 뒤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포트홀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지 송정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m가량 도로가 패인 곳에 보수제를 넣고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교통사고나 차량 파손을 막기 위해 응급조치에 나선 겁니다. 갑자기 그런 데가 파면나서 한번 가다가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끊으면 옆에 가는 차고 씌울 수가 있지. 실제로 지난 29일 호남고속도로 숭준아들목 근처에서는 포트홀로 인해 차량 30여 대가 타이어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설과 제설 작업으로 인해 생긴 포트홀을 복구하기 위해 긴급보수반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데는 많이 못하고요. 큰 것은 재료가 부족하니까 적은 것은 여러 군데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한 150개에서 120개에서 그날그날 가는 코스가 달라서. 문제는 폭설 뒤에는 해마다 포트홀 복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지난주 나흘 동안 보수된 포트홀은 2천여 곳. 제설 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제설에는 효과적이지만 부식력이 강해 도로 폐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도로 부식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공고하고 있지만 염화칼슘보다 5배가량 비싼 탓에 지자체에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전 도로를 좀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좀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 가격이 이 염화칼슘 대비 한 5배 정도 비싸다 보니까 전 도로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요 도로라든가 교량. 광주시는 올해 염화칼슘 구입에 2억 원가량을 배정했지만 포트홀 정비에는 3배가 넘는 6억 3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을 줄이겠다며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포트홀 양산을 유발하면서 되려 도로 보수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 율촌 지역에 대규모 산단 배후 단지가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율촌면 봉전리 일대 59만 5천여 제곱미터를 율촌 산단 배후 택지 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달까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한 뒤 개발 계획과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모두 9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번 택지 개발이 완료돼 단독주택 용지와 상업 용지, 펜션 단지 등이 들어서면 2,192세대, 5,4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각 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사용 실태 등에 대한 확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당과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보고서에 대해 정치자금 조사팀을 투입한 뒤 서면과 현지 조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물품 용역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등 불법 자금 수수 및 조성은 물론 국고보조금의 배분, 지급 비율과 사용 규정 위반 행위 등입니다. 포스코의 2016년 정기 임원 인사에 따라 이경주 아변 부소장이 본사 철강기획실장으로 최주 선강 부소장이 광양연구소장으로 각각 발령되는 등 광양제철소 소속 임원들도 일부 자리를 옮겼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임원 인사에서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원 110명을 감축하고 조직의 22%를 줄이는 등 임원 숫자를 30%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현역 의원들의 소속 정당 재편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거취 문제를 고심하던 전남 일부 현역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탈당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용록, 이계호, 이윤석 의원 등도 함께했습니다. 사실상 더민주 잔류 의사를 보인 겁니다. 60년 전통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기를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록 의원과 이계호 의원도 탈당을 하지 않고 더민주에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지역 민심과 이 당원들의 의견은 당에 그대로 있으라는 당부와 요구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의사를 수렴해 왔습니다. 근데 대체적인 의견들이 그대로 당에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광주 전남 정치 지형이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 체제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전남은 국민의당 3명, 무소속 박지원 의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그리고 이들 의원들을 제외한 6명은 더민주에 남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광주는 더민주 2명, 국민의당 6명으로 현역 의원 분포로 보면 국민의당이 제1당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방적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입니다. 이제 국민의당은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더민주는 참신한 새 인물 수혈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호남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의 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12억 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최근 광양시와 구매 협약을 맺고 전량을 명절 전에 소속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는 지역 내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광양시로 제한한 전자식 카드로 지난 2008년부터 판매됐습니다. 여수 출신 기부천사 박수관 회장이 사랑의 쌀과 장학금을 저소득층에게 후원했습니다. 부산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박수관 회장은 오늘 5천만 원 상당의 쌀 2,300여 포대와 1억 원의 장학금을 지역의 장애인 단체와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전해달라며 여수시에 기증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20억 원이 넘는 성금품을 고향 여수와 부산에 기탁하는 등 기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웅천동 지웰 3차 아파트 주민 64만 5천 원, 돌산읍 작금마을 주민 20만 원, 둔덕동 용수부락 부녀회 10만 원, 쌍봉동 체육회 20만 원, 33통 주민 10만 원, 여수시 쌍봉동 51통 주민 5만 원, 52통 주민 5만 원, 18통 주민 3만 원. 지금까지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과 지역 내 21개 경찰서는 오늘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200명 규모의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돈 선거와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광양 지역 기업 10곳 중 8개 기업이 이번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지난주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300인 이하인 지역 중소기업체 50개사를 대상으로 상여금과 설 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0.8%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정기 상여금으로 책정된 곳은 63.6%,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업체는 36.4%였으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는 대다수가 연봉제 시행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올해 사업 목표를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기로 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올 한 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또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여수 관광 발전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광양만권의 경제 통합을 위한 기반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시의회가 기존 의원 배지 표기를 한자 도안에서 한글로 바꿨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의원들의 배지를 한문인 의논한 의 표기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을 마치고 의원들에게 배지를 지급했습니다.